네, 다시 뵙겠습니다.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. 교육부 원격대학 역량평가 최대 부분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팀장 한재일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학금 설명드리겠습니다. 주요 사이버대학교 대비 장학금 지급액 1위라고 그랬어요. 지급액 1위는 뭐 제일 많이 준다는 거죠. 근데 이것도 뭐 아까 그 전 동영상에서 마찬가지지만 각자 모든 대학교가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준다라고 다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뭐 객관적인 지표를 내놓지 않고 설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. 근데 이렇게 보시면 207만 원을 연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게 감이 잘 안 와요.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. 207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이라는 게. 1년에 207만 원이니까 우리는 학기 단위로 운영되잖아요. 학교는. 그래서 학기로 보면 반으로 뚝 자르면 되죠. 그래서 반으로 뚝 자르면 103.5만 원이 나와요. 근데 103.5만 원도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지? 라고 피부로 탁 와닿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. 그 대학교는 한 학기에 18학점을 기준학점으로 삼아요. 그러니까 18학점씩 차곡 쌓아 나가야 정상적으로 정규 학기 내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18학점씩을 이제 기준 수업료라고 하는데 한 학점에 8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18 곱하기 8 하면 평균 수업료가 144만 원이 나와요. 한 학기에. 144만 원인데 평균 장학금이 제가 103.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수업료에서 장학금으로 가져가는 수혜받을 수 있는 비용이 71.9%예요. 이제 평균입니다.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저만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.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?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. 그걸 한 바구니에 넣고 싹 돌려봤더니 71.9%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소위 그런 얘기 있잖아요. 평균보다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. 저 평균보다는 내가 좀 잘해야겠다.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팁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, 여러분들은 저를 잘 쫓아오시면 되겠죠.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. 많이 준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, 여기까지는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많이 준다는 거 봤어요. 많이 줬다는 거 보면, 기본적으로 장학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겠죠. 저게 가장 기본입니다. 그래서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 장학금이라는 게 있고요. 교외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. 교내 장학금의 대표적인 게 입학 특전, 들어오면은 재직자 장학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근데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. 입학 특전 재직자 장학도 받았고, 그리고 운 좋게 이분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우리 학교랑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장학금 혜택도 받는 회사예요. 그럼 이제 홍길동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30%도 있고 난 40%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받으면 난 70%, 많이 받아 막 그렇게 하고 좋아하거든요. 그걸 두 개를 다 같이 받는 걸 중복 적용이라고 해요. 근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교내 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. 아예 되지 않고 저 중에 학생한테 유리한 장학이 하나가 적용되는 거예요. 저 두 개 중에서는 당연히 해박기간 40%가 유리하니까 해박기간 40% 장학이 적용되겠죠. 그렇게 하나가 적용되고요. 교외 장학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가장학금이라고 있어요. 벌써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해요.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? 옆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? 저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. 누적이 가능하다는 거죠. 교내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 중복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저걸 누적시켜서 장학금을 올려야겠죠. 그게 키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게 키포인트입니다. 결론적으로 장학금의 총 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내가 돈을 받으면서 수업료보다 더 장학금이 더 커져갖고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교내 장학금하고 국가 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그렇지만 국가 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국가 장학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. 교외 장학금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어렵지 않죠? 또 넘어가겠습니다. 국가장학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. 그럼 국가장학금이 뭔지 알아야겠죠.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면 누구든지 대상이에요.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. 개인별 최대 8학기,
한 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별 최대 8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횟수가 8번이라는 거죠. 8번의 학기. 그리고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해요.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한다라는 것 때문에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좀 몇 개 제가 가져왔어요. 질문상 첫 번째,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장학금 아닌가요?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.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소득 분위를 0분위부터 10분위까지, 좀 소득이 좀 어려우신 분이 0분위고 소득이 좀 제일 여유 있으신 분이 10분인데 그 사이를 다 나눠놨어요. 구간으로 따지면 11개 분위가 있는 거죠.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11개 분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위는 0분위부터 8분위까지예요. 그러니까 총 9개 분위. 11개 구간 중에서 9개 구간에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대단한 거죠. 웬만하면 다 지원받는 거예요. 웬만하면. 그래도 근데 뭐 저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대상자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.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. 저기에서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고 8분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8분위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인지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이 되겠죠. 8분위의 소득 환산액은 월 975만 원이에요. 월 975만 원이면 그 1년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. 그런 분들도 8분위에 해당돼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8분위는 얼마나 지원받냐? 2021년도에는 8분위는 33만 원을 지원받았어요. 한 학기에 33만 원. 33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2022학년도, 이번 연도죠. 이번 연도부터는 대폭 인상됐습니다. 저 원표시로 5개 돼 있죠? 좀 무슨 뜻일까요? 5배 늘어났다는 거죠. 5배. 8분위가 돼도 한 학기에 1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175만 원. 175만 원이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한 학점당 8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통 기준 학점이 18학점인데 18학점은 144만 원이고요. 공부 열심히 해서 21학점도 받을 수 있고 또 있는데 21학점 신청하면 168만 원이에요. 거기까지도 전액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엄청난 거죠.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. 대한민국. 그러니까 저 놓치면 안 되겠죠. 일단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해놓고 한번 그 소득 분위를 한번 신청해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돌리거든요.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다 돌리는데 일단 신청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쁘신 분들 많죠. 뭐 일하랴, 뭐 하랴 다 바쁘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안내 문자 다 보내드리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근데 미루다 맨 마지막 날 들어가면 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내용을 만나게 되는 거죠.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화면을 잠시만 기다리시면 해당 페이지로 자동 접속됩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고요. 대기 순번이 11,000명 정도 있는 거죠. 이거 한 국가장학금 신청하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려요, 처음에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11,000명 있으니까 뭐 가능하겠습니까? 예상 대기 시간은 20분이라고 돼 있지만 하루 종일 저 화면만 보고 있다가 신청 못 해요. 이 화면 만나는 순간 그 당의 학기는 국가장학금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화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요? 이 화면 아예 보지 마시고 미리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뒤에서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예. 그렇게 해서 요걸 제 통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2021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수업료 전액 면제자 현황이에요. 수업 전액 면제라는 게 뭡니까?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1원도 없다는 거죠. 국가장학금 신청해서 수혜받은 사람이 총 그 학기에 5,302명이에요. 와, 많이 받죠? 엄청 많이 받습니다. 국가장학금 수혜받는 사람이 5,302명인데 교내장학금하고 국가장학금하고 중복수혜에서 전액 면제된 사람이 4,405명이에요. 4,405명은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1원짜리 한 장도 내지 않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. 열심히.
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. 국가장학금 수혜하신 분 중에 83.1%는 전액 면제자예요. 그만큼 국가장학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작년 기준이잖아요.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대폭 확대됐다 그랬잖아요. 제가 아까 8분위만 해도 기존에 33만 원이었는데 지금 175만 원까지 받아요. 그러니까 뭐 올해는 국가장학금 수혜 받은 사람은 다 전액 면제자라고, 거의 전액 면제자라고, 뭐 더 아주 수업료를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중요하다. 꼭 신청해야 된다.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중요하니까. 신청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. 2022년 2월달에 나오는데 뭐 저희 매년 하던 패턴으로 보면 한 2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해놓은 거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저 시기 되면 제가 알아서 SMS로 계속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정보를 넣어드릴 거예요.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. 라고 하고 보내드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걸러요. 신청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고 또 뭐 한 3일에도 또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하는데 보면 빨리 서두르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뭐 계속 아까 말했죠. 이렇게 해도 뭐 계속 뒤로 미루다가 신청 못 하시는 분들 꼭 나와요. 그리고 나중에 뭐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.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돼요. 끝까지 신청 안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고 개별 SMS 계속 발송 드릴 거고요. 홈페이지 제 주소 가져왔으니까 저쪽 한국장학재단 검색해 보시면 되고 상담 전화는 뭐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학교에 전화하셔도 뭐 받을 수 있는데 저 1599 2000번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예요. 저기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엄청 많으신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세요.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하시면 다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네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제가 가져왔어요.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?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 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아까 보셨죠? 1학기 때 5,000명 수혜받은 거.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. 물론 뭐 이 소득분이 해서 9분위 12위는 못 받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,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노력 안 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. 예, 국가장학금 세 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하다 그랬죠.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두 번째, 웬만하면 다 받는다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. 신청해 놓고 뭐 받으면 좋은 거죠. 받으면 좋고. 못 받으면 나라에서 인정한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시면 돼요. 그것도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세 번째, 제일 중요하죠. 신청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마시고 그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라. 제가 그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얘기 들으셨는데 끝까지 신청 안 하시면 제가 답 없어요.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이건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보통 이제 마지막을 하는데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. 어느 곳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.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. 미셸 몽테뉴, 철학자자 정기가죠. 미셸 몽테뉴가 한 말인데 그쵸. 어느 곳으로 노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바람이 순풍인지 역풍인지 역풍이면 돛을 내려야 될 거고 순풍이면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최소한 어느 곳으로 향해 노를 저어야 할지는 목표는 정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. 이제 그 목적한 바대로 묵묵히 노를 저어서 그 방향대로 가야 할 텐데 그 여러분들의 여정에 세종사이버대교가 훈훈한 순풍이 되어서 여러분 등 뒤를 계속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종사이버대교가 여러분들의 멋진 항해를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학생지원팀장 한재리였습니다.